청취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해볼 자료는요. 한 AI 트레이딩 봇에 관한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입니다. 네. 시작부터 숫자가 정말 엄청난데요. 단돈 $260로 일주일 만에 1560%의 수익률. 와. 사람의 개입은 전혀 없었고요. 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 봇이 처음에는 $30로 620만 달러를 벌었다고 보고하는 말도 안 되는 버그를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죠. 그 실패를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와, AI가 돈을 잘 번다. 이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AI가 어떻게 실수를 하고 또 그 실수를 통해서 어떻게 더 똑똑해지는지에 대한 뭐랄까 일종의 탐사일지에 가깝죠. 아, 탐사일지. 네, 그 과정에 진짜 교훈들이 다 숨어 있거든요. 오늘은 그 보물찾기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잠재력의 이면에 있는 그 함정들까지 샅샅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모두의 눈을 사로잡은 그 경이로운 성공부터 한번 풀어보죠. $260가 일주일 만에 $4,000가 넘게 불어났다는 건데 대체 어떤 전략을 썼길래 이런 결과가 가능했던 건가요? 몇 가지 핵심 전략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인상적인 건 단연 AI 역발상 전략이었습니다. 역발상 전략이요? 네,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공포에 질려서 자산을 막 내던질 때 이 봇은 군중과 정반대로 베팅을 한 거예요. 와... 그 결과가 무려 7,000%에 가까운 수익률이었습니다. 11,000%요? 잠깐만요. 역발상 투자라는 게 자칫하면 떨어지는 칼날 잡기가 되기 십상이잖아요. 그렇죠. 위험하죠. 그런데 45번 거래에서 승률이 67%나 나왔다는 건 이건 거의 비현실적으로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혹시 소스에서 이 봇이 그냥 공포랑 진짜 위기를 어떻게 구분했는지에 대한 힌트가 있었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AI는 인간과 달리 공포라는 그 감정 데이터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점이죠. 인간 트레이더는 패닉셀링을 보면서 어떡하지? 나도 빨리 팔아야 하나? 이런 불안감에 휩싸이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봇은 그냥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정도 과매도 구간에서는 통계적으로 반등 확률이 높다. 이 계산만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아, 감정이 없다는 게 이런 상황에서는 엄청난 무기가 되는 셈이죠. 확실히 그렇겠네요. 모두가 이성을 잃을 때 혼자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말고도 다른 필살기들이 더 있었죠. 네, 영상 제작자가 직접 개발한 TBO, TBT 같은 독자적인 지표를 활용한 전략들도 있었고요. TBO, TBTO? 네, 특히 TBO 지표를 활용한 전략은 1182%의 수익률에 승률이 무려 75%에 달했어요. 승률이 75%요? 네, 이건 이제 AI의 분석력에 인간의 독창적인 인사이트가 결합됐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앞서 말한 역발상 전략은 듣기만 해도 심장이 떨려서 못 볼 것 같은데 저처럼 좀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을 위한 전략은 없었나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만 있는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전략, 원문에서는 레이트 엔트리 스트래터지라고 불렀죠. 아, 느리지만 확실한 전략? 네, 이건 시장의 승자가 거의 결정된 것 같을 때, 그러니까 추세가 명확해진 마지막 순간에 살짝 올라타서 이익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아하. 수익률은 역발상 전략보다 훨씬 낮지만 승률이 81%로 매우 안정적이었어요. 81%면 정말 높네요. 그렇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꾸준히 계좌를 우상향시키는 소위 말하는 거북이 같은 전략이죠. 아, 그런 전략도 있었군요. 그런데 이런 개별 전략의 성공 말고도 전체 수익률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비밀 병기가 또 있었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켈리 배수라는 개념을 이용한 복리 효과입니다. 켈리 배수요? 네, 쉽게 말해서 모든 거래에서 얻은 수익을 단 $1도 빼지 않고 즉시 다음 거래에 재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아, 눈덩이를 계속 굴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눈덩이를 계속 굴려서 거대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익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반대로 말하면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눈덩이가 녹아내리는 속도도 어마어마하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인간이라면 수익이 좀 났을 때 출금하고 싶은 유혹을 참기 힘들 텐데 봇은 그런 게 전혀 없었겠군요. 네, 전혀 없죠.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극대화의 비결인 동시에 잠재적으로는 파산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전략이니까요.
이걸 통제하는 것이 바로 다음에 이야기할 실패 관리의 핵심입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라이트 영상을 봤으니 이제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비하인드 영상, 즉 실패 사례들을 파헤쳐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작자 본인도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많이 배웠다고 강조했죠. 바로 그 지점이 이 프로젝트의 정수입니다. 인간은 실패를 외면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보택의 실패 데이터는 가장 맛있는 영양분이죠.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재료니까요.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는데 처음에는 스포츠 시장 예측에 이 봇을 투입했습니다. 스포츠 베팅이요? 변수가 워낙 많아서 쉽지 않았을 텐데요. 맞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역시.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봇이 무엇을 배웠냐는 겁니다. 뭘 배웠을까요? 봇이 3번 연속으로 돈을 잃자 스스로 거래를 중단하는 일종의 서킷 브레이커를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요. 와, 그게 정말 놀랍네요. 덕분에 투자금 100달러를 전부 날리는 대신 82달러 손실에서 멈출 수 있었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번 한 번만 더 하면 본전은 찾겠지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쉬운데 그렇죠. 봇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냉정하게 손실을 끊어낸 거군요. 스스로 손절매 규칙을 만들고 실행까지 하다니. 네, 감정적 도박이 아닌 수학적 대응을 한 겁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차익 거래 시도도 있었어요. 차익 거래도요? 네, 플리마켓이라는 플랫폼에서 시도했는데 이 시장이 생각보다 너무 효율적이어서 600달러짜리 맥미니 정도의 평범한 컴퓨터 사양으로는 속도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장비가 안 따라줬군요. 그렇죠. 이건 역시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한다는 교훈을 데이터로 학습한 사례죠. 시스템적인 버그들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됐더라고요. 특히 서두에 말씀하셨던 600만 달러 버그는 정말 황당하던데요. 저도 그 부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네. 봇이 30달러로 620만 달러를 벌었다는 보고를 올렸으니까요. 만약 이게 진짜였다면 저희는 지금 여기서 방송할 게 아니라 바하마 해변에 누워 있어야죠. 그러게요. 알고 보니 뭐였나요? 알고 보니 수수료나 슬리피지, 그러니까 주문 가격과 실제 체결 가격의 차이를 전혀 계산하지 않은 말 그대로 행복회로만 돌린 가상거래의 오류였습니다. 하마터면 벼락부자가 된 줄 알고 착각할 뻔했네요. 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했다고요? 네, 거래당 포지션 한도를 20달러로 제한하는 거였습니다. 아, 이 해프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숫자는 일단 버그라고 의심하라. 네. AI가 내놓은 결과라도 무조건 믿을 게 아니라 항상 검증하고 또 검증해야 한다는 거죠. AI 시대의 새로운 격언이네요. Too good to be true? It's a bug. 맞습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계속 손실을 본 거였다고요. 이건 많은 인간 투자자들도 겪는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소위 다지기 장세 혹은 횡보장이라고 하죠. 네. 봇이 시장 상황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거래 신호가 뜨면 진입하다가 방향성 없는 시장에서 계속 수수료만 축내며 손실을 본 겁니다. 딱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다가 계좌가 녹는 개미 투자자들의 모습과 똑같네요. 똑같죠? 이건 어떻게 해결했냐면 봇에게 시장의 눈을 달아주는 거였습니다. 시장의 눈이요? 네, 추세의 방향과 강도를 알려주는 ADX 지표와 변동성을 측정하는 볼린저 밴드를 도입해서 명확한 추세가 있는 유리한 환경에서만 거래하도록 필터를 추가한 거죠. 필터를 단 거군요. 네, 그 결과 불필요한 거래를 75번이나 피할 수 있었고 전체 승률이 3%나 향상되었습니다. 그 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인간 트레이더들은 거래를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말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하기 어려운데 그렇죠. AI는 그냥 데이터가 지금은 쉴 때라고 하니까 조용히 멈춰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감정이 없다는 게 여기서도 강력한 무기가 되네요. 그렇죠. 거래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거래라는 격언을 AI가 데이터로 증명한 셈입니다. 네. 또 하나 개발자 입장에서 골치 아팠던 문제가 조용한 다운 현상이었습니다. 조용한 다운이요. 이름부터가 좀 불길한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API 서버가 응답을 멈추면서 아무런 오류 메시지도 없이 봇 전체가 조용히 작동을 멈춰버리는 겁니다. 멈춘 줄도 모르는 거군요. 네, 운영자 입장에서는 봇이 멈춘 줄도 모르고 하염없이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알아채기 힘든 문제거든요. 와, 이건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래서 10초의 타임아웃 제한과 재시도 로직을 설정해서 응답이 없으면 잠시 후 다시 시도하도록 만들어서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듣다 보니 이 시스템이 실제로 어떤 부품들로 조립되어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이 봇의 엔진룸은 어떻게 생겼나요? 좋은 비유입니다. 한번 이 시스템의 그림을 그려보죠.
일단 사령관, 즉 두뇌 역할을 하는 건 오픈클로라는 AI입니다. 오픈클로. 네, 이건 맥미니 같은 개인 컴퓨터나 가상 서버에 설치해서 사용합니다. 그럼 이 사령관이 사용하는 언어는 뭔가요? 코딩은 사람이 직접 다 해야 하나요? 사령관은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요, 영상 제작자 본인도 코딩을 잘 모르는데 대부분의 스크립트 작성이나 데이터 분석, 백테스팅 같은 작업을 보덱에 시켜서 해결했다는 점입니다. 와, 정말요? 네, 인간은 목표를 제시하고 봇이 스스로 코드를 짜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럼 오픈클로가 사령관이고 파이썬이 언어라면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는 어딘가요? 그리고 작전 상황실은요? 전쟁터는 폴리마켓이라는 예측 시장 플랫폼입니다. 폴리마켓. 네,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시장이 열려 있어서 테스트베드로 아주 적합했죠. 그리고 작전 상황실 역할은 의외의 프로그램이 맡고 있는데 바로 게이머들에게 익숙한 디스코드입니다. 디스코드를요? 그 게임할 때 쓰는 채팅 프로그램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봇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디스코드 채널에 보고하고 사용자와 소통하는 거죠. 아, 더 재밌는 건 이 디스코드 대화 기록이 봇의 기억 저장소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기억 저장소요? 네, 혹시 봇이 자신이 뭘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리면 이전 대화 기록을 다시 읽고 맥락을 파악해서 작업을 이어나갑니다. 와, 똑똑하네요. 마지막으로 버셀이라는 무료 플랫폼을 이용해 거래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활용하고요. 사령관, 오픈클로, 언어, 파이썬, 전쟁터, 폴리마켓, 작전 상황실 겸 기억 저장소, 디스코드, 그리고 결과 보고, 대시보드, 버셀까지 그림이 아주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네, 그렇죠. 봇이 봇을 지휘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 전문봇, 전략 실행 전문봇, 리스크 관리 전문봇처럼 역할을 분담시켜서 동시에 여러 작업을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세상에. 그럼 이제 봇 하나가 아니라 봇 군단을 다른 봇이 지휘하는 거군요. 점점 더 공상과학 영화처럼 되어가네요. 네, 그렇죠. 결과에 대한 검증도 훨씬 더 철저해졌다고요? 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통계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네, 이건 수만 개의 가상 시나리오 속에서 전략을 테스트해서 이 결과가 단순히 운 좋게 과거 데이터에만 맞아떨어지는 과거 데이터 최적화가 아님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아, 팩피팅을 방지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소스에서는 샤프 비율, 즉 위험 대비 수익률을 예로 들면서 1.5만 넘어도 훌륭한 전략인데 시중에서 광고하는 3이나 5 같은 비현실적인 수치는 대부분 이런 과거 데이터 최적화의 함정일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고도화되는 걸 듣고 있으니 이런 질문이 드네요. 이제 이 모든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은 정말 필요 없게 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자 제작자가 마지막에 간절하게 전하는 경고입니다. 어떤 경고죠? 자동화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트레이딩의 기본을 마스터하라는 것. 봇을 돌리기 전에 사람이 먼저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봇은 시장이 50% 폭락해도 공포를 느끼지 않지만 그 봇을 운영하는 사람은 자신의 계좌가 녹아내리는 것을 보며 공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 그때 이 봇을 믿고 계속 가야 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중단시켜야 하나 이걸 판단하는 건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네. 솥에서도 최근 비트코인이 8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급락했던 상황을 예로 들죠. 이런 상황에서 패닉에 빠져 봇의 전원을 뽑아버리지 않을 심리적 내공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장을 읽는 통찰력,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 이런 인간의 역량은 그 어떤 뛰어난 AI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봇이 아무리 뛰어나도 최종 결정권자인 인간이 흔들리면 모든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이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AI는 마법의 돈복사기가 아니고요. 숙련된 장인이 다뤄야 할 아주 강력하고 예리한 도구일 뿐입니다. AI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 전에 스스로가 그 도구를 다룰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죠. 정리하자면 오늘 우리는 AI 트레이딩의 놀라운 잠재력과 함께 그 이면에 있는 수많은 실패와 버그,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며 학습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의 정점에는 결국 숙련된 인간의 판단과 심리적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AI 봇은 불리한 시절에서는 거래를 멈추는 법을,
그리고 몇 번의 실패 후에는 자동으로 손실을 끊어내는 법을 데이터로부터 배웠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투자나 삶의 다른 영역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과연 우리는 이 본만큼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감정에 휩쓸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자신만의 서킷 브레이커가 있는가 하고 말이죠.